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억만장자의 엄청난 습관, 지은이 오카자키 타로, 옮기니 오정화, 발행 다연입니다.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부의 법칙, 부자의 습관으로 당신도 부자의 길을 열어라. 이 책은 저자가 다수의 억만장자 동료와 교류하면서 발견한 억만장자의 습관을 다룬 자기 개발서입니다. 일과 배움 습관, 일상생활 습관, 인간관계 습관, 건강과 취미 습관, 돈 습관 등 그들이 실천하는 독특한 습관들을 수용하고 따라해보세요. 이 책이 당신에게도 부자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설렘을 찾아 움직이면 행동력을 익힐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억만장자는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억만장자인 어느 경영자는 50세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어울릴 만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다방면으로 조사한 그는 그동안 하던 일과는 전혀 분야가 다른 건강식품 업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어떤 억만장자는 50세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일본에서 개최하는 200개 이상의 세미나에 참여하다가 최신 웹 마케팅, 자산관리, 경영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향학심이 부족한 사람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50세인데도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무능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컴퓨터의 정보를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비난과 비방의 댓글이 쇄도하기 때문에 등 끝없는 변명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스스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표정으로 무섭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은 모두 행동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심에서 빗나간 핑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궤변으로 상대를 이기려 들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과는 엮이는 만큼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세에 가까운 직장인이 이런 식이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허한 태도를 지니지 않는다면 배움은 불가능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이제 그만, 스스로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배움의 동기부여와 추진력은 바로 호기심에 있습니다. 억만장자 중에는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훌륭한 억만장자에게 우주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는 엄청난 기세로 전세기를 빌려 순식간에 무중력 체험을 예약해버렸습니다. 매우 큰 비용인데도 연락한 친구 몇 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참여한다고 대답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다와 하지 않는다를 판단합니다. 즉, 일단 의사결정이 매우 신속합니다. 모든 정보가 갖추어질 때까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다고 결정하고 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력과 결단력은 저도 꼭 배우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 요즘 설레는 일이 없다 등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두근거릴 수 없는 나이라면 적극적으로 자극을 찾아 사람을 만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스스로 의식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최초의 한 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규칙,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현장으로 발을 옮겨 실제로 체험하고 몸을 움직이도록 합시다. 몇 번이고 시도하여 익숙해진다면 마침내 그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체험에 두근거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체험은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잠깐 발만 담근 수준에서 바로 그만둔다면 즐거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포메이션을 매일 외친다. 기분 좋게 만드는 비장의 말버릇을 정한다. 어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혹시 이를 안다면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어포메이션이란 긍정적인 단언과 맹세를 의미합니다. 어포메이션으로 가장 유명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좋아진다. 이는 에밀 쿠에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스스로 어포메이션을 고민하기 귀찮은 사람은 에밀 쿠에의 문장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큰 소리로 태양을 향해 어포메이션을 입 밖으로 내뱉는다면 분명 멋진 억만장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나는 천재구나라는 어포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천재구나를 되뇌며 저 자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실증내지 않고 일상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천재적인 뭔가가 번쩍 터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성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천재라서 어쩔 수 없네 라고 중얼거리곤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스스로 납득하고 외칠 문장인가입니다. 의외로 무시할 수 없는 말의 힘. 어느 외국인이 저에게 깨달음을 준 단어는 간단입니다. 그는 언제나 타로, 간단해, step by step, very simple. 모든 일이 간단하니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암기처럼 간단.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어. 돈도 바로 빌릴 수 있을 거야. 또 금방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어. 매출도 쭉쭉 올라갈 거야. 간단. 바로 이익이 나서 금방 돈을 벌 수 있어. 주식 상장도 간단해. 이제 곧 가능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의 어포메이션이었겠죠. 간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겠지요. 좋은 회사로서의 성장도, 매출 증대도, 주식 상장도 그 여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간단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직원, 거래처 파트너, 고객, 은행원, 컨설턴트 등 세상 사람 대부분이 어렵다며 탓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만이라도 간단, 싱겁게 해결해 버리자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패배해버리면 승부를 겨루는 무대조차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외국인인 그는 간단이라고 스스로 되새기면서 그 허들을 단숨에 뛰어넘을 용기와 결단력을 저에게 준 것이겠지요. 어포메이션 속에 담긴 신비한 힘을 믿어봅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매일매일 외쳐봅시다. 항상 돈에 시달리면서 오늘은 돈이 부족하네 하며 탄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돈이 이만큼이나 있어. 무슨 이런 행운이. 임시 수입으로 돈이 생겼어. 라며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하며 돈의 풍족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스티브 아오키를 처음 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즘에는 EDM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 마지못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곡이 스티브 아오키의 대표곡이에요 하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가 좋은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참 시끄럽네. 내 취향이 아닌걸? 이라며 온몸이 거부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오키는 별로야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내뱉기 바로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혹시 별로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신체에 센서가 고장 나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오키가 별로인 것이 아니라 제 센서의 문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돼. 저는 저 자신을 질타했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우선 진심을 다해 전력으로 수용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일단 스티브 아오키의 관련 작품을 모두 내려받아 아오키 페인처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꽤 좋은데, 스티브. 비로소 제 마음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년 전 비행기 회사를 재건한 경영자가 한 인터뷰에서 최근 가요의 가사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은 나는 꼰대입니다 라는 발언과 같은 의미인데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와 비슷한 말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꼰대입니다. 그 밖에도 요즘 TV는 재미없다. 좀처럼 영화를 보지 않게 되었다. 원하는 물건이 전혀 없다. 그게 왜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하거나 술집에서 나 때는 말이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되니? 하는 등 취기에 후배 직원에게 설교하는 상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은 모두 확실한 꼰대임을 증명하는 문장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단지 당신이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사고의 자유도가 떨어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많은 책이 과거의 성공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수용하는 힘을 기른다. 하지만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새로운 물건이나 정보를 거부하지 않을 것,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것에 대해 긍정적인 흥미를 느끼며 그걸 수용하려고 할 것. 솔직히 49세인 저에게 타로씨 그렇게 하면 꼰대예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스스로 깨달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움과 잘 대응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저의 고리타분함을 의심합니다. 꼰대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기적인 이벤트로 의무적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새로운 호텔, 새로운 전자제품,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문화에 몸으로 부딪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지루한 루틴으로 가득하다면
평화롭고 단조로운 상황을 단념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단계를 차근차근 높여봅시다.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나와 긴장감이 넘치는 최전선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변화하려면 기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력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박다.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벌거나 배울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억만장자 중에는 투자에 밝은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있으니 투자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억만장자들은 엔이나 달러, 유로, 위안 등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화인 랜드의 금리나 수수료, 주식이나 선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의 시작과 끝을 멀리 내다보면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도에도 제대로 오를 경험과 스킬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에 정통한 억만장자입니다. 넓은 세계의 흐름과 각 업계의 개별 트렌드, 즉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관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입니다. 막연하게 니케이 평균 주가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회사 또는 업계의 주가를 기준으로 메가뱅크 하나, 항공업계 하나, 자동차 업계 하나, 통신업계 하나, 정밀기계 업계 하나와 같이 자신의 센서로서 작용하는 사설 펀드의 목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적은 금액이라도 주식 등을 매수해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레버리지를 공부하자. 투자 의욕이라는 동기부여가 생겼다면 이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먼저 투자의 기본을 다루는 입문서를 한 권 읽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테마로 공부합시다.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신용거래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레버리지의 본래 의미인 지렛대의 이미지입니다. 조금 공부했는데 100배의 레버리지라는 투자는 도박과 같습니다. 애지중지 모은 돈을 잃어버리게 될 뿐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렛대를 의미하는 레버리지는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언급한 레버리지의 사고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레버리지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뇌, 지식, 노하우, 경험, 자격, 연구 등.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시간, 새로운 컴퓨터, 팀, 인맥, 인재교육. 금융공학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선물 거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1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훌륭한 레버리지입니다.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 10명을 키우면 10배 규모로 매출이 상승한다는 생각도 레버리지 발상입니다. 그 밖에도 최신 컴퓨터를 도입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이전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훌륭한 레버리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영업 방법이나 마케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말고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란 비트코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가상화폐입니다. 아직 가상화폐 시장은 문제점도 많고 불안정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상화폐, 빅데이터, AI나 블록체인, 아니면 IOC, 그것도 아니면 IoT일까요? 이들은 모두 새로운 테마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인 편견을 씻어내고 새로운 테마와 마주해 봅시다.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인쇄적 소득을 중시한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현명하게 살아간다. 지금 여러분의 소득 가운데 인쇄적 성격의 소득이 있습니까? 인쇄적 소득이란 저작물이나 특허의 대가인 인쇄처럼 발명에 대한 사용권이나 상품명, 디자인 등에 대한 사용권 또는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권리나 창업주가 일선을 물러난 이후에 고문 자격으로 받는 보수 등을 가리킵니다. 노동 집약적인 소득의 정반대에 있는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은 인쇄적 소득이 없다고 해도 가까운 미래에 인쇄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단기가 아니라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같은 불로소득의 수입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급여 이외에도 몇 가지 형태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월세 소득이나 채권, 펀드라는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에 나아갑시다. 저는 28세 때 처음으로 인쇄적 소득으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끊임없이 인쇄적 소득을 얻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노동만으로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실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중한 시간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동 집약적인 근무 방식은 시간과 맞교환하지 않고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도 병에 걸리고 만다면 결국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 이외에 인쇄적 소득이 가능한 월 평균 5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불성실해 보여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저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부 그만두고 인쇄적 소득으로만 생활하고 싶습니다. 거듭 불성실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꽤 진지합니다. 벌써 49세.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을 전부 그만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근무 형태를 받아들여야 할지 새로운 소득의 형태도 포함하여 생각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쇄적 수입만으로 생활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나 특허 등으로 단숨에 억만장자의 단계로 뛰어오를 가능성은 초등학생에게도 주부에게도 똑같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나 경험은 사실 크게 관계없습니다. 너무 아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특허로 엄청난 돈을 벌 거야 하는 상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적 소득을 얻을 방법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크게 20가지 정도가 아닐까요? 작품이든 브랜드이든 중요한 것은 권리 소득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덕분에 새로운 수입의 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의 유명 인사 등은 과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직업입니다. 자신의 컨텐츠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신 테크놀로지를 통해 고전적인 인쇄 구조를 깔끔한 과금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탄생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저 또한 10년만 젊었어도 유튜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지요. 여기까지
억만장자의 엄청난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21년 8월에 첫 발행된 책으로 20대 시절부터 기업가로서 많은 매출을 달성하고 30대 초반에 이미 수십억의 자산을 형성한 저자가 그동안 이를 통해서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만났던 부자들의 평소 습관을 주제에 맞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원래 억만장자란 1조 원대의 자산가를 의미하지만 이 책에서 기준으로 삼은 억만장자 부유층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동자산의 합이 10억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자신의 기업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다고 합니다. 부자의 습관을 다룬 책은 수없이 많지만 이 책 속의 32가지 습관과 에피소드들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솔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더 의미를 새기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32가지의 습관은 답장은 빠르게, 모든 일은 완전히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의 달인과 같은 일과 배움 습관, 불안을 통제한다, 명품을 판별한다, 품격을 풍긴다 등 일상생활 습관, 10년 이상의 인연을 소중히 한다, 웃는 얼굴이 너무 친근해, 사람과 사람을 바로 이어준다 등 인간관계 습관, 흡연하지 않는다, 엄청난 와인셀러, 철저하게 몰입한다 등 건강과 취미 습관, 지폐는 항상 신권으로 준비한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 돈 습관, 이렇게 5파트로 큰 주제를 이루어 서술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나 기업들에 관한 예시가 꽤 많이 있어서 검색해보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자의 습관, 부자의 행동 법칙에 관한 책은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부자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책으로 읽지 않아도 충분히 부자의 습관들을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자들을 아주 가까이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책을 통해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이 분명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또 한 번 부자의 엄청난 습관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설렘을 찾아 움직이면 행동력을 익힐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억만장자는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억만장자인 어느 경영자는 50세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어울릴 만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다방면으로 조사한 그는 그동안 하던 일과는 전혀 분야가 다른 건강식품 업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어떤 억만장자는 50세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일본에서 개최하는 200개 이상의 세미나에 참여하다가 최신 웹 마케팅, 자산관리, 경영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향학심이 부족한 사람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50세인데도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무능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컴퓨터의 정보를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비난과 비방의 댓글이 쇄도하기 때문에 등 끝없는 변명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스스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표정으로 무섭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은 모두 행동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심에서 빗나간 핑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궤변으로 상대를 이기려 들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과는 엮이는 만큼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세에 가까운 직장인이 이런 식이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허한 태도를 지니지 않는다면 배움은 불가능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이제 그만, 스스로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배움의 동기부여와 추진력은 바로 호기심에 있습니다. 억만장자 중에는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훌륭한 억만장자에게 우주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는 엄청난 기세로 전세기를 빌려 순식간에 무중력 체험을 예약해버렸습니다. 매우 큰 비용인데도 연락한 친구 몇 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참여한다고 대답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다와 하지 않는다를 판단합니다. 즉, 일단 의사결정이 매우 신속합니다. 모든 정보가 갖추어질 때까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다고 결정하고 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력과 결단력은 저도 꼭 배우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 요즘 설레는 일이 없다 등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두근거릴 수 없는 나이라면 적극적으로 자극을 찾아 사람을 만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스스로 의식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최초의 한 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규칙,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현장으로 발을 옮겨 실제로 체험하고 몸을 움직이도록 합시다. 몇 번이고 시도하여 익숙해진다면 마침내 그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체험의 두근거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체험은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잠깐 발만 담근 수준에서 바로 그만둔다면 즐거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포메이션을 매일 외친다. 기분 좋게 만드는 비장의 말버릇을 정한다. 어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혹시 이를 안다면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어포메이션이란 긍정적인 단언과 맹세를 의미합니다. 어포메이션으로 가장 유명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좋아진다. 이는 에밀 쿠에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스스로 어포메이션을 고민하기 귀찮은 사람은 에밀 쿠에의 문장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큰 소리로 태양을 향해 어포메이션을 입 밖으로 내뱉는다면 분명 멋진 억만장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나는 천재구나 라는 어포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천재구나를 되뇌며 저 자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실증내지 않고 일상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천재적인 뭔가가 번쩍 터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성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천재라서 어쩔 수 없네 라고 중얼거리곤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스스로 납득하고 외칠 문장인가입니다. 의외로 무시할 수 없는 말의 힘. 어느 외국인이 저에게 깨달음을 준 단어는 간단입니다. 그는 언제나 타로, 간단해, step by step, very simple. 모든 일이 간단하니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암기처럼 간단, 간단.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어. 돈도 바로 빌릴 수 있을 거야. 또 금방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어. 매출도 쭉쭉 올라갈 거야. 간단. 바로 이익이 나서 금방 돈을 벌 수 있어. 주식 상장도 간단해. 이제 곧 가능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의 어퍼메이션이었겠죠. 간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겠지요. 좋은 회사로서의 성장도, 매출 증대도, 주식 상장도 그 여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간단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직원, 거래처 파트너, 고객, 은행원, 컨설턴트 등 세상 사람 대부분이 어렵다며 탓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만이라도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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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겁게 해결해 버리자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패배해버리면 승부를 겨루는 무대조차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외국인인 그는 간단이라고 스스로 되새기면서 그 허들을 단숨에 뛰어넘을 용기와 결단력을 저에게 준 것이겠지요. 어퍼메이션 속에 담긴 신비한 힘을 믿어봅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매일매일 외쳐봅시다. 항상 돈에 시달리면서 오늘은 돈이 부족하네 하며 탄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와, 오늘은 돈이 이만큼이나 있어. 무슨 이런 행운이 임시 수입으로 돈이 생겼어 라며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하며 돈의 풍족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스티브 아오키를 처음 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즘에는 EDM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 마지못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곡이 스티브 아오키의 대표곡이에요 하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가 좋은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참 시끄럽네. 내 취향이 아닌걸? 이라며 온몸이 거부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오키는 별로야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내뱉기 바로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혹시 별로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신체에 센서가 고장 나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오키가 별로인 것이 아니라 제 센서의 문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돼. 저는 저 자신을 질타했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우선 진심을 다해 전력으로 수용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일단 스티브 아오키의 관련 작품을 모두 내려받아 아오키 페인처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꽤 좋은데, 스티브. 비로소 제 마음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년 전 비행기 회사를 재건한 경영자가 한 인터뷰에서 최근 가요의 가사에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은 나는 꼰대입니다 라는 발언과 같은 의미인데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와 비슷한 말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꼰대입니다. 그 밖에도 요즘 TV는 재미없다. 좀처럼 영화를 보지 않게 되었다. 원하는 물건이 전혀 없다.
그게 왜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하거나 술집에서 나 때는 말이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되니? 하는 등 취기에 후배 직원에게 설교하는 상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은 모두 확실한 꼰대임을 증명하는 문장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단지 당신이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사고의 자유도가 떨어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많은 책이 과거의 성공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수용하는 힘을 기른다. 하지만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새로운 물건이나 정보를 거부하지 않을 것,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것에 대해 긍정적인 흥미를 느끼며 그걸 수용하려고 할 것. 솔직히 49세인 저에게 타로씨 그렇게 하면 꼰대예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스스로 깨달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움과 잘 대응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저의 고리타분함을 의심합니다. 꼰대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기적인 이벤트로 의무적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새로운 호텔, 새로운 전자제품,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문화에 몸으로 부딪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지루한 루틴으로 가득하다면 평화롭고 단조로운 상황을 단념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단계를 차근차근 높여봅시다.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나와 긴장감이 넘치는 최전선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변화하려면 기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력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박다.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벌거나 배울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억만장자 중에는 투자에 밝은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있으니 투자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억만장자들은 엔이나 달러, 유로, 위안 등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화인 랜드의 금리나 수수료, 주식이나 선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의 시작과 끝을 멀리 내다보면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도에도 제대로 오를 경험과 스킬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에 정통한 억만장자입니다. 넓은 세계의 흐름과 각 업계의 개별 트렌드, 즉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관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입니다. 막연하게 니케이 평균 주가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회사 또는 업계의 주가를 기준으로 메가뱅크 하나, 항공업계 하나, 자동차 업계 하나, 통신업계 하나, 정밀기계 업계 하나와 같이 자신의 센서로서 작용하는 사설 펀드의 목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적은 금액이라도 주식 등을 매수해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레버리지를 공부하자. 투자 의욕이라는 동기부여가 생겼다면 이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먼저 투자의 기본을 다루는 입문서를 한 권 읽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테마로 공부합시다.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신용 거래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레버리지의 본래 의미인 지렛대의 이미지입니다. 조금 공부했는데 100배의 레버리지라는 투자는 도박과 같습니다. 애지중지 모은 돈을 잃어버리게 될 뿐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렛대를 의미하는 레버리지는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언급한 레버리지의 사고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레버리지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뇌, 지식, 노하우, 경험, 자격, 연구 등.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시간, 새로운 컴퓨터, 팀, 인맥, 인재교육. 금융공학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선물 거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1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훌륭한 레버리지입니다.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 10명을 키우면 10배 규모로 매출이 상승한다는 생각도 레버리지 발상입니다. 그 밖에도 최신 컴퓨터를 도입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이전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훌륭한 레버리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영업 방법이나 마케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말고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란 비트코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가상화폐입니다. 아직 가상화폐 시장은 문제점도 많고 불안정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상화폐, 빅데이터, AI나 블록체인, 아니면 IOC, 그것도 아니면 IoT일까요? 이들은 모두 새로운 테마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인 편견을 씻어내고 새로운 테마와 마주해 봅시다.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인쇄적 소득을 중시한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현명하게 살아간다. 지금 여러분의 소득 가운데 인쇄적 성격의 소득이 있습니까? 인쇄적 소득이란 저작물이나 특허의 대가인 인쇄처럼 발명에 대한 사용권이나 상품명, 디자인 등에 대한 사용권 또는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권리나 창업주가 일선을 물러난 이후에 고문 자격으로 받는 보수 등을 가리킵니다. 노동 집약적인 소득의 정반대에 있는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은 인쇄적 소득이 없다고 해도 가까운 미래에 인쇄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단기가 아니라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같은 불로소득의 수입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급여 이외에도 몇 가지 형태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월세 소득이나 채권, 펀드라는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에 나아갑시다. 저는 28세 때 처음으로 인쇄적 소득으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끊임없이 인쇄적 소득을 얻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노동만으로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실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중한 시간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동 집약적인 근무 방식은 시간과 맞교환하지 않고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도 병에 걸리고 만다면 결국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 이외에
인쇄적 소득이 가능한 월 평균 5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불성실해 보여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저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부 그만두고 인쇄적 소득으로만 생활하고 싶습니다. 거듭 불성실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꽤 진지합니다. 벌써 49세.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을 전부 그만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근무 형태를 받아들여야 할지 새로운 소득의 형태도 포함하여 생각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쇄적 수입만으로 생활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나 특허 등으로 단숨에 억만장자의 단계로 뛰어오를 가능성은 초등학생에게도 주부에게도 똑같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나 경험은 사실 크게 관계없습니다. 너무 아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특허로 엄청난 돈을 벌 거야 하는 상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적 소득을 얻을 방법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크게 20가지 정도가 아닐까요? 작품이든 브랜드이든 중요한 것은 권리 소득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덕분에 새로운 수입의 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의 유명 인사 등은 과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직업입니다. 자신의 컨텐츠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신 테크놀로지를 통해 고전적인 인쇄 구조를 깔끔한 과금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탄생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저 또한 10년만 젊었어도 유튜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지요. 여기까지 억만장자의 엄청난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21년 8월에 첫 발행된 책으로 20대 시절부터 기업가로서 많은 매출을 달성하고 30대 초반에 이미 수십억의 자산을 형성한 저자가 그동안 일을 통해서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만났던 부자들의 평소 습관을 주제에 맞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원래 억만장자란 1조 원대의 자산가를 의미하지만 이 책에서 기준으로 삼은 억만장자 부유층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동자산의 합이 10억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자신의 기업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다고 합니다. 부자의 습관을 다룬 책은 수없이 많지만 이 책 속의 32가지 습관과 에피소드들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솔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더 의미를 새기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32가지의 습관은 답장은 빠르게, 모든 일은 완전히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의 달인과 같은 일과 배움 습관, 불안을 통제한다, 명품을 판별한다, 품격을 풍긴다 등 일상생활 습관, 10년 이상의 인연을 소중히 한다, 웃는 얼굴이 너무 친근해, 사람과 사람을 바로 이어준다 등 인간관계 습관, 흡연하지 않는다, 엄청난 와인셀러, 철저하게 몰입한다 등 건강과 취미 습관, 지폐는 항상 신권으로 준비한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 돈 습관, 이렇게 5파트로 큰 주제를 이루어 서술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나 기업들에 관한 예시가 꽤 많이 있어서 검색해보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자의 습관, 부자의 행동 법칙에 관한 책은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부자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책으로 읽지 않아도 충분히 부자의 습관들을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자들을 아주 가까이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책을 통해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이 분명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또 한 번 부자의 엄청난 습관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